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3가지 키워드 한번 바로 살펴볼 테니까요. 키워드 한 가지씩 뜯어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부진했던 그런 섹터였는데 정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고요. SOL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대까지의 급등세를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좀 피습을 당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마진 자체가 정제 마진이 연중 최고치를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SOL에 대해서는 10만 원 목표치가 제시가 됐고요. SK이노베이션은 17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유 관련된 종목들 보신다면 보통 국제 유가와의 지금 정비례 관계에 좀 속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의 흐름은 꺾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네, 방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부터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보합권 수준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줬는데 방산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들 자체 내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했다라는 점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S&T 다이내믹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라가이와 한화시스템까지 이 5가지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펼쳐줬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바로 한번 음봉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권 행진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출발하는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새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입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HLB 그룹주 오늘 장 초반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룹주 종반에서 지금 루머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초반에 하한가로 행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28%대 급락세를 펼쳐주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가남 신약의 승인과 관련해서 FDA 승인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루머성 기사들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 초반에 바로 한번 회사 측에서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만회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추세 자체가 많이 꺾여 내려갔고 이에 대해서 HLB 차원에서는 루머에 루머 계속해서 더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행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HLB 그룹주 추가적으로 약보합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상황 속에서는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보합권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펼쳐줬습니다. 섹터별로도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한 장이었다라고 보이는데 특히나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매크로 단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적극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키워드나 모멘텀이 잡히고 있는 게 없어요. 지난주 어쨌든 그 고용 동향 보고서가 우선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도 좀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고용 지표는 잘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 같은 경우 연준에서 자연 목표 실업률로 잡은 게 4.5%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4.5%가 되지 않으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작년 8월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실업률이 최근에 많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 때문에 조금 통계가 왜곡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400조 원을 넘게 들여서 지금 이제 내보내려고 하죠. 트럼프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쨌든 실업률 지표가 조금 감소하는 효과가 추후에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미국 내 일자리 수는 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고용 지표가 이렇게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경기 침체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사실 더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내리면은 이제 서비스 물가가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반대로 지금 이제 수출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부채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S&P 500이 많이 밀리면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도 한번 집중을 해보다 보니까 일각에 나온 분석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기가 되는 규모가 7조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1경에 가까운데 이거를 상환을 할 수 없거든요.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게 본인이 관세가 이게 조금 노이즈를 불러온 건 사실이나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엄청난 부채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조금 낮출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이야기를 더 세게 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조금 지나가지 않으면 시장에 조금 다소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커지고 수급은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리기 십상인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고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지표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를 또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타다가는 오히려 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미리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오늘 잘 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GS 그리고 거기에다가 SOL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S-오일이었어요.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손상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정제마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S-오일이랑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네. 해줬는데 저는 다소 좀 단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우선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여기에 있는 키리시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그 드론이 와가지고 좀 타격을 하는 바람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드론을 격추를 했는데 두 대를 파편들이 튀면서 네. 저장 탱크를 외부 이제 부분들 다 손상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키리시 정유소가요 연간 1,770만 톤에서 2,000만 톤 정도의 석유를 처리를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타격을 입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도 이제 석유를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이제 원유를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좁혀지면서 이 국제 유가를 다시 한번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네. 어떤 우려로 조금 작용을 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전쟁이 조금 감안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단일 뉴스만으로 정유업계의 어떤 반전을 이뤄내는 건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이벤트 등장이다라고 보고 정제 마진을 말씀을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석유 제품 이제 원유가 하락을 하잖아요.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석유 제품 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개선이 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다라고 하면 배럴당 4에서 5달러 정도 보는데 3월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3.5달러입니다. 이제 거의 손익분기점에 가까워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제 마진이 남는 이 상황이 어떤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마진이 남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벤트도 좀 등장을 했고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처럼 뭐 올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수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공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 부분이 끝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에 회의감이 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종목인데요. 사실 오늘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5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방산도 이제 끝자락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좀 눌림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K2전차에 대한 폴란드 수출 계약이 네. 이제 최종 계약이 다음 달 안에 성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 규모는 22년도 8월에 했었던 것처럼 180대 규모가 되고 금액으로는 9조 원대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폴란드와 우리나라와의 어떤 되게 돈독한 관계가 더 형성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폴란드 쪽에서 방위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됐었을 때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리고 몇몇 지금 국가들이 그 종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각국의 어떤 군사적 긴장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방위 체계를 증강시키는 건 당연한 행동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럽에서도 광물 협정, 그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조금 벗어나고 나서 그 스타머 총리, 영국의 스타머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유럽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유럽의 주요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골자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미국이 저관여할수록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제가 작년부터 하던 말입니다. 뭐냐면 미국이 어떤 세계 경찰 노릇을 조금 축소하게 되면 왜냐면 재정 지출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크다 보니까 방위비 지출이 최근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매년 8%씩 방위비를 지출을 감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어떤 관여도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군사적 긴장도는 매우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이 방산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 기간 안에는 방산주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12월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대장주였던 해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차익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조금 활용해보면 좋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 5대 기업들이 모두 한 61선에서 121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줬을 때는 좀 편하게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HLB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루머에 시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채팅창에서도 또 속았다 HLB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또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진 게 애니젠의 주식을 또 80억 원어치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 애니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펩타이드 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정말 루머가 루머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HLB 그룹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애니젠 관련 재료가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네. HLB 그룹주들이 워낙에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어떤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좌지우지 맞아요. 됩니다. 리보세라닙 캄킬리주마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좀 아직 받기 전인데 루머가 돈 거잖아요. 이게 네. 불발이 됐다라고. 근데 이게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3월 2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건 없어요. 그래서 동사에서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개가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루머가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좀 가려서 잘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HLB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약 허가에 대해서 약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머가 왜 나온 거냐면 그럼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이게 쟤네들 뭐 이미 알고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결국에 좀 악성 루머로 좀 번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가 루머 해소가 됐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밑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네. 제자리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긴 있죠. 애니젠 재료도 나왔고. 근데 완전한 제자리로 못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 봐요. 왜냐면 이미 작년 5월에 FDA 승인이 맞아요. 불발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PTSD,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각을 해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라는 인식까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머는 해명이 됐는데 상처는 다 아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심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그 5월에 승인이 불발이 났잖아요. 네.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FDA에서 승인을 받는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절이 나고 9월에 재심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어떤 제 포인트를 딱 설명을 드려보자면 작년에는 기대가 굉장히 과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후에 재료 소멸로 떨어졌을 겁니다. 네. 바로 수익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금은 조금 회의감이 크다 보니까 선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재료를 먼저 진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불확실하니까 재료가 네. 오히려 이 승인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멘텀이 장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지금 불확실성이 큰데 괜히 먼저 진입해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보기보다는
추후에 조금 어떤 나오는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기존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 같으면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HLB 그룹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아무래도 루머에 대해서 늘 가슴을 졸이게 하는 그룹주다 보니까 오늘 급락 장세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낙폭을 많이 만회해주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점을 완벽하게 회복해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나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미국 경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아래에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 상승한 2,57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조금 빠졌습니다. 725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특징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은 조선과 방산 업종으로의 꾸준한 수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부 업종으로의 수급이 몰렸는데요.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14%로 오늘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썼었던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3.97%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마린 엔진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15.09%의 급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6.02%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SOL까지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러시아 정유 공장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에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가장 강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오늘 동반으로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 2.34%의 하락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2.05%의 하락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또 출회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3.10%의 상승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저가다 이런 시선이 계속되면서 이에 따라 강한 수급이 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려아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9% 급상승세입니다. 이 정기 주총서 재격돌을 하겠다. 이 재격돌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이 전고점 24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현재 오늘 14%의 급등으로 8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최윤범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법원에서 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갈등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14.19%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SO일 함께 보시죠.
SOL도 오늘 8.74%로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3.97%의 하락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과 아모레 퍼시픽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었던 종목군은 저번 주장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됐었던 한알령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먼저 매도세부터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 9.31%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GI 이노베이션, 젠백스, 로보티즈, BHI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수세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겹칩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인데요. 5.40% 상승세로 오늘 외국인의 강한 러브콜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HLB 6.99%의 하락이지만 오늘 외국인은 HLB를 담아갔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렸지만 로봇주들 아직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65%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차 전지주를 오늘 둘 다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에코프로비엠 5.40%의 상승세로 기관에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클로버, 솔브레인, 주성 엔지니어링, 파마 리서치까지 기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순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았었던 종목인데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실리콘투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기관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수급을 쫓아다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따라만 다니면은 물리기 십상인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리 먼저 잡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즉 트렌디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린 지 이제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3달 안에 이미 제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린 기법 같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방송 말미에 항상 잡아낸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은 결과를 보시고 보는 것만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스마트머니는 똑똑한 돈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가 있을 겁니다.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뭐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뉴스보다 당연히 빠르게 나오겠죠.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똑똑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 아주 간단한 기법인데 제가 만든 신호가 이 모든 뉴스 전에 매집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함부로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다만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바뀌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지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딱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기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수익을 더 잘 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수익성을 승률로 잘못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기법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기법을 만드는지 옆에서 보게 되면은 패턴에 조금 집착을 많이 해요. 일정 구간 패턴이 나오다가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높으면 이거 좋은 기법이야 라고 하고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기법에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계좌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 승률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해요. 7, 8종목을 이깁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죠. 하지만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것은 좋은 기법,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수익성은요, 손익비입니다.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손실 확정을 냈을 때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간단해야 돼요. 자, 기법이 복잡해버리면은 이 매매를 하면 할수록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를 다 받아가셔야 되는데,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이 신호가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됩니다. 포착일부터 갑자기 포착일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자,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착일을 기점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뉴스가 나중에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포착일 캔들이 있죠.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 방법이라서 좋을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종가도 사실상 내가 장중에 많이 바쁘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는 겁니다. 뉴스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나중에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제가 말씀드릴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죠.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아, 이게 추가 매집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제가 같이 보내드려요. 여기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가 완성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좋은 내용을 보거나 혹은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이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요. 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종목에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죠.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나와서 본전 혹은 본전 위를 살짝만 줘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비가 매우 안 좋잖아요. 손실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얼마 챙기지도 못하고, 이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손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은 짧게 나오는 것이 맞고요. 수익은 챙길 수 있을 때 크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기법입니다. 자, 다 이해 안 가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 하면은 사실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시 종목은 예시 종목이고 제가 요 스마트 머니 기법 가지고 공략주 매일 소개 드리잖아요. 그 공략주도 잠시 후에 세 종목이나 리뷰 드릴 건데 다 비슷한 형태로 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기법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연말에 뉴스가 떴어요. 자, 무슨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됩니다. 35%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양수를 하면서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지분들과 합쳐서 58%라는 지분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사실상 삼성 로보틱스죠.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올 때 그 매집 자금을 잡아내는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분 인수와 지분 양수 양도 이거 뭐예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돼야지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협상 과정 중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라고 말을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는 제가 확정해서 이야기를 못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보고요. 또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이죠. 연말에 뉴스가 나오고 연초에 점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자, 상한가를 갔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을 해줬어요? 그 이전인 11월 7일 그리고 12월 24일 두 번이나 포착을 해줍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내 줬다. 근데 첫 번째 포착일이 중요하겠죠. 제가 포착일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자, 포착일 이전에부터 한번 작년 8월까지 한번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전무해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잘 안 보이시죠, 거래량이? 잠시 후에 확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포착일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 뭐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갖다 붙이면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입니다. 노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200%나 올라갑니다. 포착일로부터.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이 안 되죠. 앞에 거래량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실제로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포착, 그 다음에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그러면은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공식대로 진행이 되는 게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빅파마 기업이죠.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 체결. 기술 이전 무려 얼마예요? 9,100조가 넘습니다. 9,100억. 예,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9,100억이 넘습니다. 9,100억이 넘는 정도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어요. 마찬가지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공시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회사 내부 관계자의 재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상한가, 점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연속 3번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기술 이전 체결 공시잖아요. 9,100억짜리. 굉장히 큰 재료죠. 그래서 3연상을 올라가게 되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일주일 전에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점 상한가 3번 가기 전에 이미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추세가 쭉 하락했습니다.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자마자 추세가 더 올라가죠. 자,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소폭 늘어납니다. 즉 뭐예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뉴스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판다라는 거죠. 손절 추세선은 이탈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무려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포착일 종가 기준으로부터 26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려도, 그리고 이 좋은 기법을 가지고 제가 공략주를 통해서 증명을 드려도 사실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제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안 믿어도 좋습니다. 이 기법 PDF 파일로 정리된 거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챙겨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을 믿을 게 아니라 기법 자체를 믿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멘토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으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가 수익률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한화오션이 여전히 1등 자리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2위 자리로 올라오면서 10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HFR, LS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5위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종목들은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퍼스텍을 리뷰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신고가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 종목들 중에서도 두 종목이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목표가였는데 오늘 8만 원을 훌쩍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늦게 출발을 한 만큼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도 세간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방산주 끝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다른 방산주들과의 등락률, 월별 등락률을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가장 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스마트머니의 파워입니다.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거라고 봤고, 그리고 재료 자체도 되게 좋아요. 우선 드론쇼 코리아에서 무인기 모델을 또 동사가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AI 산업과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 바탕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EU가 군비 증강에 대한 논의 최근에 하기도 했고,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저관여가 결국에 국방비 지출, 글로벌리한 국방비 지출로 연결이 될 것이다.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한다면 사실상 가장 못 올랐었던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더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젠젠 AI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몰랐던 재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은요, 쭉 하락 추세였습니다. 11월부터 보면은 쭉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12일에 포착을 해줬어요. 포착을 해주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좀 늦게 공략해드렸습니다. 3월 4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면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늦게 공략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직접 이 신호를 가지고 계셨다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는 목표가 올려드립니다. 9만 원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이제 1차 목표가를 넘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게 공략을 했었고 늦게 출발을 한 만큼 다른 종목들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더 특이한 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인 84,800원 넘겨서는 9만 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가 됐으니까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역시나 방산 섹터 중에 한 가지인데 퍼스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퍼스텍도 방산 색채가 좀 있지만 오늘 올라간 방산 종목들 보면 드론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드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이게 러시아에서 좀 드론으로 피격을 당했다라는 이슈가 좀 영향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드론 공격이 근데 이미 그 중동 전쟁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드론은 이제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만 부각이 되기보다는 네. 방산 쪽에 이제 중심의 영역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또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 이제 지뢰 제거라든지 네. 이런 기술이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그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에 관한 그런 수출 이력도 있고 네. 기술 개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방산주들의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불러올 수 있는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동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칭도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조금 눌림이 있었지만 이 눌림이 오히려 저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옆 추세를 그리다가 녹색 기둥 표시 뜨고 나서 올라가죠. 거래량 늘어날 때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자, 예시 종목 설명드렸던 거랑 되게 동일하게 가죠. 네. 이런 패턴대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4,700원까지 좀 올려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위 종목 퍼스텍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목표가로 4,500원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봇 종목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수익률 2위인 종목이고요. 로보티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테슬라 옵티머스 이 로봇 프로토타입에 동사의 다이나믹 셀이 좀 탑재가 됐다라는 소식에 좀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 요새 좀 눌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차 목표가까지는 좀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딛고 다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들고 오신 건지 근데 사실 5차 목표가까지 갔으면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종목 어떤 의미로 리뷰를 해주실까요? 그 로보티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로봇주들 이야기했을 때 이게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로봇 관련 기업들은 과거의 어떤 테마성 흐름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보다는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 되면서 올라갈 거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 가능 여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구글의 어떤 피지컬 AI 프로젝트에도 동사 기술이 좀 도입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LG의 어떤 기업이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시에 설명드렸던 건 삼성의 어떤 로봇 기업이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는 LG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세가 없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2번 뜨고 거래량 늘어나더니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무료로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 타이밍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5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페노션입니다. 예. 그러면 해운 종목으로 가는데 사실 오늘 해운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좀 내려가고 있고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두 지수 중에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최근에는 BDI 지수 쪽에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커스가 좀 거기에 좀 맞춰져 있는데 그 좀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그 해운업 수익이 대부분이죠. 곡물 사업에서도 곡물 터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나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페노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해운업 쪽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9.8%. 그러니까 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차트 보면은 이게 아래 그 차트가 아래 곡선이 자본 총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자본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도 작년에 들어가기도 했고 밸류업 이야기 나오면 사실 조금 더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BDI 지표인데 보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동사의 주가 움직임이랑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보면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9개의 국적 선사와 공동으로 세계 22대 주요 노선에 대한 해상 운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지원 사업 그 내용에 페노션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중요하죠. 요새 중국을 조금 배제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이 중국의 선박이 있으면 여기 이제 100만 달러를 물리거나 혹은 이제 이제 적재된 선박물의 톤수당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 줄여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커다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BDI 쪽에 조금 더 좀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그런데 스마트 머니 신호까지 여기 같이 포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좋지 않은 추세로 오다가 2월 1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죠. 자, 포착 후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이게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리고 급등 나오는 것을 기다려보면 된다. 이 말씀인데 한번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600원인데 목표가에 도달하더라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살짝 아쉽습니다. BDI 지수와 상관관계를 많이 지니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2월 중반쯤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기 때문에 미리미리 포착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얼른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반드시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멘토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고용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기대감 갖고 출발했다가 실망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또 물가지표라던가 챙겨야 되는 게 참 많죠.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래서 더 시장이 조금 경계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직된 어떤 수급 흐름. 네. 더 타이트해진 수급 흐름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시세 올라오는 거에 따라 붙지 마시고 다음에 어떤 이슈가 네. 있을 것인지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